무연서 사춘기가 호르몬에 의한 조기 사춘기인가 해서 이렇게 읽어봤고, 자, 이제 어릴수록 플라스틱 물질이 위험한 이유는 뭔가? 어릴수록 생물 속의 화학물질, 식물성 결합물질 이외에 화학물질도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살충제에 포함된 몇몇 환경 유해 물질이 인간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한다. 이것은 현재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고무, 플라스틱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연화제 등등 산업지구에서 온갖 화학물질에 노출된 프랑스 소녀들을 대상으로 2013년 연구에 이 소녀들은 다른 건강한 환경에 사는 소녀들보다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몇 배 더 높았다. 제일체력과 유방발달은 외부 물질을 없애는 즉시 저절로 멈추거나 원상태로 돌아가지만 신체가 이런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여러 연구가 콩으로 만든 가공 이유식이 유아의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아기들은 호르몬 탄강의 카나리아라고 할 만큼 매우 예민하다. 아기들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환경을 입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독해야 하는 간과 신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더 취약하다. 또한 아기들은 신체 대비 많은 양의 액체와 고체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취약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량 역시 많은데 지방이 바로 호르몬 결합물질의 인기 저장소이다. 이 물질은 지방 조직에서 아주 천천히 방출되어 노출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장기적인 효과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계가 정답인 것 같다. 조심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말이네요. 남아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잠복 고환증이라. 남자아이의 건강 발달에는 역시 성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다. 테스토스테론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역시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고환이 아직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은 남아의 경우에 생식 능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출생하기 한 달 전부터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지만은 20명 중에 한 명은 고환이 적어도 하나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을 잠복 고환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숨겨진 고환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다. 고환은 대개 복강이나 사타구니 등 예상 가능한 위치에 숨겨져 있으므로 잠복 고환증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고환을 찾아낼 수가 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고환세포는 특히 온도에 민감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환은 신체 밖에 나와 있는 서늘한 음낭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이것은 장자의 질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성장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 따뜻한 복강에서는 고환이 과열되어 악성 종양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치료 시기를 점점 앞당기고 있다. 요즘에는 생후 첫해의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희귀한 사람은 어린 소녀에게 발생하는 훨씬 더 희귀한 선천성 호르몬 질환이 있다. 신체가 테스토스테론 과잉 생산으로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는 질환이다. 18세기와 19세기 심지어 20세기에도 이 소녀들은 희귀한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박람회나 서커스에서 괴물쇼의 인기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영화의 위대한 쇼맨은 희귀한 호르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했던 피티 바넘이라는 19세기 미국 서커스 단장의 미화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뭐 이렇게 성경의 이삭과 리브가의 털복숭이 아들을 빗대어서 에이브 아이러 에사브 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에사브. 이것은 어쩌면은 부신생식기 증후군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부신생식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사례로는 멕시코의 홀리아 파스트
테스트라나 또 라오스 크라오 파리가 있다. 원숭이 여자 철이 부승하던가 봐요. 이런 질병에 관한 지식이 늘고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해소되고 이런 형태의 전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도 여전히 기괴한 또 색다른 사람들의 이런 서커스 회의라는 제목으로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특이한 사람들의 집 같은 영국의 리얼리티 쇼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커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 난소 때문에 수염이 난 하르남 카우르 같은 영감한 여성들이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런 수술로도 성장 후의 생식 능력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기 교정 수술이 있기 전에 이미 어린 남자의 몸에서 분명 어떤 일이 발생했을 터이다. 성기적인 고환 때문에 생식 능력이 감소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틀림없이 의학적인 문제였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원인이 밝혀졌다. 엄마 배 속에서 여성 호르몬에 너무 많이 노출된 탓에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했던 것이다. 임신 중에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고환이 제대로 내려오지 못한다. 고환을 음낭으로 내려보내는 호르몬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남자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는 원인은 뭘까? 유방이 발달하는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의 신호의 과잉 때문이지. 예를 들어 임산부의 신체가 음식을 통해서 너무 많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신호 과잉이 생긴다. 또 마세페인의 한 연구를 보면 살충제가 많이 사용된 지역일수록 남아의 고환이 하강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다 했네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처럼 유해 플라스틱에 함유된 윤활제 역시 영향을 미친다. 태아의 호르몬 균형이 깨어지면 남아의 경우에 고환이 정상적으로 음낭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고환은 과열되어서 테스토스테론의 넉넉히 생산하지 못하고 이로써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상적으로 잘 하강한 고환을 인위적으로 복강에 올려놓은 동물 실험에서 고환 세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배치 7주 만에 벌써 고환의 크기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생산도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레이디 세포는 환경과 온도 변화에 취약하여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테스토스테론의 고환을 음낭으로 내려보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휘할 정자 생산 기능에도 일찍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후의 몇 달 동안에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나중에 생식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교정 수술 때 이런 중요한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자, 넘어가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호르몬과 외부 생식기 발달, 고환이 하강하지 않은 그 남아에게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서 소사춘기를 만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 남성 호르몬이 너무 적게 생산되는 남아에게도 초기 단계에 테스토스테론의 추가 주입이 효과가 있다. 생식 능력이 개선될 뿐 아니라 성기도 커진다.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적게 생산되면 남아의 성기 발달이 미흡할 때가 많고 어떤 경우는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눈썰미가 좋은 부모는 어쩌면 방금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건강한 아들도 생후 16개월 동안의 장기간의 음경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식 기간이 교과서적으로 잘 발달했더라도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외부 생식기가 작아지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고환이 서서히 다시 복강 쪽으로 이동하고 음낭이 접히고 음경은 자르기는커녕 수축한다.
테스트론으로 치료하면은 다시 좋아져서 모든 것이 정상 모형으로 돌아가고 재기능을 한다. 어떤 유아의 경우에는 이런 초기 개입으로 나중에 있을지 모를 정체성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건 치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넘어가서 인형놀이가 더 재밌는 것도 호르몬 때문일까? 유아기의 놀이 행동과 뇌 발달에 대해서 인형놀이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 내용이 있네요. 왜 남아의 자폐증 발병 확률이 더 높을까? 자폐증 지능 지수에 대해서 소사춘기에 관한 지식은 단순히 유아의 이런 천진난만한 선호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자폐증처럼 유아보다도 남아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특정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자폐증은 사회성 부족과 소통장애, 내가 지나치게 남성화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모든 특징을 동반한다. 실제로 소사춘기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와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뉴질랜드 한 연구는 항밀러간 호르몬의 높은 수치와 남아의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소사춘기와 특정 질병의 상관관계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지능지수도 소사춘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등등 이렇게 넘어가서 부모가 몰랐던 골든타임은 진짜 사춘기보다 중요한 시기. 소사춘기의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토록 조명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 소사춘기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심각한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 소사춘기에 관한 지식은 영유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성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의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유아의 호르몬 불균형은 어른들 생활에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식단과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좋네요.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자. 여기까지.